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경혈 중에서 팔에 있는 경혈들 그리고 어깨 부위에 있는 경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수태양 소장경의 다섯 번째 경혈인 양곡혈입니다. 네, 양곡혈은 손목 관절에 있는 경혈인데요. 양곡혈은 수태양 소장경의 경혈이면서 오행상 화에 해당하는 혈입니다. 수태양 소장경이 화에 해당하는데, 네, 소장이 화인데 이 양곡이 또 소장경 안에서 또 화가 되니까 화에 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양곡혈이 소장경의 화의 화혈로서 수와 화를 조절하는 이 평진법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취상을 하다 보면, 자, 손목을 쥐었을 때 양곡혈이 위치한 부위가 손날에서 이 손목 관절에 해당하는데요. 여기가 인체에서 어느 부위에 해당하냐면 경추, 그리고 경추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흉추 윗부분이 있죠. 흉추 윗부분이 보면은 양옆에 뭐가 있냐 하면은 날개뼈가 있어요. 자, 환자들 중에서 어떤 환자들이 있냐면 양쪽에 날개뼈가 있는데 그 날개뼈 안쪽에 척추와 날개뼈 사이에 어느 한 지점이 여기가 계속 아파요. 이게 뭐 담에 결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삐끗한 뭐 그런 기억도 없는데 한 군데가 계속 불편감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 등 쪽에 경추 아래쪽에 흉추 윗부분에 그 특정 부위가 계속 불편한 그런 통증 또는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자, 그런 것들이 다 양곡혈의 주치 증상에 들어갑니다. 자, 양곡혈은 손목 관절에 있는 경혈인데요. 소택에서부터 전곡, 후계, 완골을 지나서 이 뼈와 근육 사이 적백육제를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소장경의 진행 노선에서 완골의 경우에 이 세모뼈에 의해서 이 손목 관절 가기 전에 세모뼈가 튀어나오면서 가로막히는 지점이 완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세모뼈를 넘어가게 되면 손목 관절이 나오게 되죠. 네, 수태양 소장경의 노선과 손목 관절이 교차하는 교차점이 바로 양곡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곡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계에서 완골을 지나서 뼈와 근육 사이로 계속 진행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관절이 나오기 직전에, 손목이 나오기 직전에 세모뼈가 튀어나오면서 막히게 됩니다. 여기가 완골이었고요. 완골에서 세모뼈를 지나서 넘어가면은 여기가 바로 손목 관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적백육제, 뼈와 근육 사이의 소장경 노선과 이 손목 관절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양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곡혈을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백육제상에서 뼈와 근육 사이에서 소장경 라인이죠. 여기서 손목 관절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양곡혈이 되겠습니다. 네, 양곡을 출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여섯 번째 경혈인 양로혈입니다. 네, 양로혈은 수태양 소장경의 극혈인데요. 양경의 극혈이죠. 그래서 통증성 질환에 잘 쓰는 대표적인 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혈 이름을 보세요. 복양할 양자에 늙을 노자.
늙은이를 봉양한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노인을 봉양하려면 비단 옷에 쌀밥이 필요하다. 네, 이 옛날에는 이제 그 쌀밥을 이팝이라고 했는데요. 비단 옷에 쌀밥이 아니면 노인네 봉양하기 쉽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인들은 체온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인체에서 양기가 굉장히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을 봉양하려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인체에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뱃속에 들어가서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음식 제일 대표적인 게 쌀밥이죠. 그리고 복장의 경우에 체온의 상실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옷 그게 뭐겠습니까? 비단 옷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을 봉양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통증들은 주로 어떤 통증? 체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된 또는 특정 부위에 차가운 기운이 한사가 몰려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이 노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문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노인을 봉양한다고 혈명에 붙여져 있는 이 혈의 경우에 어떤 기능이 있겠어요? 그렇죠.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추위를 잘 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 뭐라고 하죠? 애늙은이라고 하나요?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잘 떨어지고 추위를 잘 타고 몸에 그렇게 체온 유지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이 양로혈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로혈은 자, 양곡에서 팔꿈치 쪽으로 더 진행을 하는데 자, 양로혈을 취혈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혈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양로혈의 위치가 척골 경상돌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손목에서 조금만 더 팔꿈치 쪽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 요골, 라디우스, 요골도 그렇고 울라, 척골도 그렇고 이 손목 근처에서 이 뼈가 끝나는 직전에 뭐가 있냐면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골보다 척골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긴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장난 삼아서 뭐 주먹으로 그 펀치를 하는 그런 놀이 있죠. 내 주먹에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겠다. 그럴 때 우리가 놀이기구 타러 가가지고 펀치 하잖아요.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목 삐끗하죠. 뭐 물론 그거 말고도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었는데 뭐 삐끗했다든지 그럴 때 손목에서 외상성 통증을 입기가 아주 쉬운 그 부위가 어디냐면 여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네, 수태양 소장경이 지나가는 손의 바깥쪽 라인에서 손목 바로 위에 여기 튀어나온 뼈, 자, 여기가 척골 경상돌기인데 이 돌기의 꼭지점에다가 의사의 손을 대고요. 환자로 하여금 손목을 돌려보세요 하면은 자, 이렇게 손목을 왼쪽, 오른쪽, 좌우로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돌기의 꼭지점에 골짜기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합니다. 어떤 자세에서 골짜기가 잘 생기냐면 환자에게 주먹을 가볍게 쥐어보세요 하세요. 그러면 주먹을 쥐었을 때 환자의 척골 경상돌기 끝에다가 의사가 손가락을 딱 대고요. 꼭지점에 손가락을 댄 다음에 환자한테 손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하면 손목을 좌우로 돌릴 때 어느 순간 그렇죠. 여기 손등 있죠. 손등에서 손아귀에 있는 요 아까 우리가 취상할 때 여기가 안면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합곡혈이 있잖아요. 여기 손등에서 안면부에 해당하는 요 부위를 내가 내 손등을 마주보고 있는 이 자세를 했을 때 이때 가장 요 돌기 사이에 골짜기가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쪽이나 저쪽으로 돌리게 되면 골짜기가 다시 사라져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골짜기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튀어나온 뭔가 돌기가 있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 움푹 빠진 함몰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개의 이 골짜기를 만드는 두 개의 튀어나온 구조물 중에 한 개는 진짜 뼈고요.
한계는 뭐냐면 힘줄이에요. 이 힘줄이 튀어나온 뼈 꼭지점에 이 봉우리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이 뼈 튀어나온 돌기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힘줄 사이의 간격, 이 골짜기가 가장 커지는 위치가 언제냐? 바로 이 위치예요. 내가 내 손등에 있는 합곡을 바라보는 이 위치. 요 위치를 했을 때 요 돌기 꼭지점에 있는 요 돌기 끝에서 골짜기가 제일 잘 느껴집니다. 자, 이 상태를 해놓고 자, 환자에게 스톱, 가만히 계세요. 이래놓고 자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환자로 하여금 자, 주먹을 가볍게 쥐세요. 그리고 수태양 소장경이 지나가는 바깥쪽에 여기 척골 경상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 꼭지점에다가 내 손가락을 딱 대고 환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손목을 이쪽 저쪽 돌려보세요 했을 때 자기가 자기 합곡을 바라보는 이 자세, 이 위치가 여기 돌기 끝에 꼭지점에 이 골짜기 보이시나요? 이 골짜기가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 한 개는 진짜 뼈고요. 또 한 개는 힘줄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골짜기 사이에다가 치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양로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골짜기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네, 양로를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7번째 경혈인 지정혈입니다. 네, 지정혈은 수태양 소장경의 락혈이죠. 네, 그래서 반대편에 그 표리가 되는 수소음 심경의 원혈, 신문혈과 함께 배우를 해서 주객 월락 보사법으로 잘 사용되는 혈입니다. 네, 지정은 손목 관절과 팔꿈치 관절 사이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골도법에서 손목 관절과 팔꿈치 사이의 골도를 12촌으로 간주를 하는데 지정은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쪽으로 5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1촌을 손목 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수태양 소장경이 손목을 지나서 팔꿈치 쪽으로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돌기 위로 올라가는 양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로는 뼈와 근육 사이, 우리가 영추 경맥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직상순 비골 하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 사이를 곧게 따라가는 것이 수태양 소장경의 노선인데요. 이 소장경 노선에서 팔꿈치와 손목 사이를 2등분한 다음에 손목 쪽으로 1촌을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지정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취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8번째 경혈인 소해혈입니다. 네, 소해는 수태양 소장경의 하편인데요. 네, 오행상 양경이기 때문에 금수목화토, 그래서 토에 해당합니다. 네, 수태양 소장경이 화인데 이 소해가 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생토, 그래서 자경사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장경 실증 환자들에게 소장경의 기능을 사하기 위해서 소해혈을 잘 사용합니다. 네, 소해혈은 하편이면서 소해혈의 위치는 팔꿈치 관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소음 심경에도 소해가 있었죠. 네,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심경에 있는 소해를 음소해, 소장경에 있는 소해를 양소해 이렇게 부르는데요. 수소음 심경에 있는 음소해는 이 메디알 에피콘다일, 이 상완골의 내측 상과에서 안쪽 메디알 쪽으로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수태양 소장경의 소해는, 양소해는 메디알 에피콘다일에서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완골의 내측 상과 메디알 에피콘다일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에 그 튀어나오는 뼈, 이게 뭐죠? 척골 주두, 올레크라논이 있습니다. 그러면 팔꿈치를 이렇게 펴면 이 올레크라논이 안에 있는 공간에 쏙 들어가지만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뼈가 튀어나와 있는 돌기처럼 만져지죠. 그래서 이 척골 주두와 내측 상과 두 개의 튀어나온 뼈, 요 꼭지점 사이에 있는 한가운데에 움푹 파진 골짜기가 바로 소해혈이 됩니다. 여기 소해혈에 우리가 척골신경이 그대로 요 소해혈 밑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측 상과하고 척골 주두 사이에 소해혈을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찌릿하는 통증, 손가락 쪽으로 뭔가가 전기가 통하는 것이 찌릿하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척골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여기 소해혈을 자침하게 되면은 척골신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측 상과가 여기 있고요. 여기 내측 상과하고 여기 척골 주두가 있죠. 네, 튀어나와 있죠. 요 두 개의 튀어나온 뼈 사이에 골짜기, 여기 함몰처, 자, 여기가 바로 수태양 소장경의 소해, 양소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해를 취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소해를 취열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9번째 경혈인 견정혈입니다. 네, 견정혈은 어깨 관절에 있는데요. 이 고들정자를 우리가 혈명에서는 바를정자와 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 견자에 바를정자로 해석을 해서 어깨를 바르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깨 아픈 환자한테 쓴다 이 말이겠죠. 네, 견정혈의 위치는 어깨 관절인데, 자, 어깨가 보면은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접혔다 폈다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주름이 생겨 있죠. 그러면 어깨의 주름에서 자, 어깨의 주름에서 요 어깨에 있는 주름이 곧 겨드랑이 주름이죠. 겨드랑이 주름의 뒤쪽 끝에서부터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겨드랑이 주름의 뒤쪽 끝에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 견갑골 스카풀라에 그 옆으로 횡으로 지나가는 뼈가 있죠. 스파인이 있습니다. 이 견갑극이 나오면서 딱 막히게 돼요.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겨드랑이 주름의 수직선상에서 이 스파인에 의해서 견갑극에 의해서 막히면 여기가 그 다음 나오는 10번째 노수혈이 되고요. 이 노수혈과 그 다음에 이 뒤쪽에 겨드랑이 주름 끝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혈이 바로 견정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견정혈과 노수혈이 이렇게 9번째, 10번째 나란하게 붙어 있는데요. 견정혈의 경우에는 어깨 관절에 의해서 막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침을 넣어서 앞쪽으로 침을 뺄 수가 있어요. 네, 긴 침을 물론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관절에 달라붙어 있는 근육들이 누구는 수축해줘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근육들은 이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평소에도 내가 주인이 힘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굳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축을 시키고 싶어도 수축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반대로 이완을 시키고 싶어도 이완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굳어 있는 근육이 붙어 있는 관절은 가동 영역이 100%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깨를 움직이는, 뭐 쉽게 말하면 50견 같은 환자들이 왔을 때 어깨의 가동 영역이 100%가 안 나올 때 이 사람이 어느 근육이 문제가 있는가를 촉지를 하다가 이 어깨 관절에서 뒤쪽에 있는 뭐 삼각근이라든지 삼두근이라든지 아니면 극하근, 뭐 극상근, 아니면 요 속에 있는 대원근, 소원근, 특히 소원근이 이제 만성적인 50견의 아주 주범으로 꼽히는 근육인데요. 이런 근육들이 굳어 있는, 특히 이 어깨 관절에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여기 많이 굳어 있는데 이게 주범이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굳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많이 굳어 있으면 많이 굳어 있을수록 침을 이쪽으로 넣어 가지고 앞으로 빼는 거죠. 자,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경혈로 견정혈이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 위에 있는 10번째 노수혈의 경우에는 노수에다가 침을 직제했을 때 어깨 관절을 구성하는 뼈들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에 노수혈은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침을 넣다가 딱딱한 구조물에 걸리면 이게 뼈기 때문에 억지로 더 이상 진입을 하면 안 되고요. 네, 겉에 있는 근육들의 경직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9번째 견정혈은 자, 여기 겨드랑이 주름 끝이 있고요.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견갑극에 막히면 여기가 노수고요. 견정혈은 자, 여기가 견정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견정혈을 추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정혈을 추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태양 소장경의 10번째 경혈인 노수혈입니다. 네, 노수혈은 9번째 견정혈과 마찬가지로 뒤쪽에 겨드랑이 주름의 끝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수직선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견정혈과 달리 노수혈의 경우에는 투자가 안 되는 것이 견정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뒤쪽에 겨드랑이 주름 끝에서 수직으로 가상선을 그렸을 때 이 수직선이 옆으로 지나가는 이 견갑골의 견갑극 스파인에 의해서 딱 걸리게 되면 여기가 스파인 아래쪽에 함몰처가 바로 노수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수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수혈을 치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태양 소장경의 팔과 어깨 관절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치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